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2021년 주식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폐장일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2022년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목요일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팀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우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장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결국 3,000선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장을 끝냈습니다. 오후장의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2,97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이틀 연속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1조 원 가깝게 매수를 했는데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8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막판의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03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게임과 콘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NFT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신세계가 미술품 NFT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게임주들 그리고 NFT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의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3% 올랐고 소부장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 반도체 소재 부품주 내에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의 폴더블폰이 올해 작년보다 4배 이상 팔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코스닥은 올라가고 코스피는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장 관전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닥터 김지송입니다. 자, 내일은 주식시장이 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2021년도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일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장 관전평 한번 보자면 연말이라서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정치 테마주들, 안랩이나 아니면 써니전자 같은 게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적을 때 이런 테마주로 수급을 좀 형성해서 시세가 내기 쉬워서 테마주들이 부각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은 여기를 따라가시다가 괜히 물리시거나 좀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말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즉 우리가 연마감 수익률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따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좀 순매수를 과하게 한 그런 물량들이 이제 배당락이 지나고 매도로 좀 출회되는 경우로 좀 보여지고요.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자니까 한번 금융투자 쪽에서 좀 순매도가 특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관전평은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께 우리 팀 닥터 K가 수익률을 좀 마구마구 내드리고 싶은데 주식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단타 종목을 2개를 드렸습니다. 연말인 만큼 또 12월의 마지막을 수익으로 마무리해보고 싶은 생각에 제가 한번 욕심을 부려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 두 종목 모두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10% 넘는 수익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도 2022년도에는 계좌를 좀 빨간색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락일 이후에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역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좀 한산한 가운데 이 개별주,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다라는 관전평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해외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자, 뉴욕 증시 관전평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관전평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거래량도 지금 현재 많이 빠져지는 지금 연말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차트로 일단은 다우부터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부터 해서 이 낙폭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목표가라든지 움직임 자체를 이제 이렇게 별표를 쳐놨었어요. 2주 전에도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놓고 이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한 2주 네.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일단은 S&P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쓰면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자리값 4,864 부근 때까지 거의 이제 4,800을 지금 달려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했던 자리값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선을 지켜주면서 결국엔 상승 흐름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해외 주식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해외 선물도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대응을 하면서 차트 분석과 시황을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웬만큼 이러한 목표라든지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시황을 봤었을 때 이러한 차트 흐름세로 이제 잘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이번에 일단 재고량 발표가 있었죠. 오일 재고량이 일단 급감을 해주면서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차트랑 같이 보신다면 올해 정말 춥죠, 여러분들. 지난주도 제가 너무 춥다라고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에너지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정유주 관련으로 해서 이제 PPT 관련 교육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기록적인 한파, 북반구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와 간의 갈등까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이제 원유 가격은 앞으로 지금 2달에서 3달 남은 이 겨울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76.58달러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역시도 제가 지금 목표로 보고 있는 자리값은 82달러까지 다시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전의 상승폭 자체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유발을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낙폭을 주고 나서 제 반등 타이밍이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82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제 미국에서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을 돌파하면서 일단은 이제 신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제가 또 교육 내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미국의 접종률은 이제 접종률 자체가 생각보다 선진국 대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접종 인원은 많을지언정 지금 전체적인 인원 대비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일단은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기대하는 이제
수요가 아직 많이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아직 기대로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좀 백신 종목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불거진 이슈가 있었죠. 일단 모더나에서 일단 국가기관 연구진을 일단 이 개발자 참여자로 일단은 둘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엘리얼이라는 이제 회사의 이제 특정 단백질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지금 좀 담아두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슈로 지금 보면 미국 22개 주에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 상승을 지금 확정지었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현재 내년 5%대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리는 분위기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 상승이 좀 불가피하고 정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마트에서도 지금 최저임금을 지금 올린다라고 말했고 미국 연방 정부에서도 지금 해당 법안을 좀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좀 기업 자체가 또 노동 집약적이거나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접근에 다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참고하셔서 인건비의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관전평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어서 주식닥터, 팀닥터K의 관심 종목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은 수익률 리뷰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많거든요. 네. 일단 IT 소부장 위주로 최근에 좀 테마가 좀 상승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MC넥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11월 25일에 우리가 TV 방송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명을 방송에선 공개하지 않았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 공개해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32% 가까이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이 파트론 역시도 11월 25일에 우리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이었고요. 이거는 매도를 했습니다. 12월 27일에 매도하면서 약 19% 가까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가 참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효자 종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에 TV방송에서 히든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엄청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3.2%까지 지금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계속 올랐고요. 목표가를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테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12월 16일에 TV방송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12월 28일에 14% 정도 수익 실현 완료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메지온인데요. 메지온은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이 이틀간 사이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TV방송 공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한 23% 현재 수익 구간이고 또 이 중장기로 봤을 때 마지막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참 좋은 종목입니다. 우리가 12월 23일에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 공개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32% 수익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의 수익률 한만 하더라도 도대체 몇 %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장기 종목도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아침에 단기 매매 종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라는 의미로 오늘은 파인테크닉스와 또 FSN을 드렸는데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정도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맛보고 나왔고 또 FSN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SN 네,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는 지금 한 10%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수가를 12,80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일단 지금 오늘 최고가를 보면 14,0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9.7% 가까이 수익인데 노란톡 안에서 오늘 단기 매매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증도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신다면요. 이 인증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중장기 가치 종목과 또 단기 종목들
그대로 선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괜찮은 종목 없나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언제 매수해야 돼요? 또 목표가는 어디예요? 혹시나 손절가는 어디예요? 전부 다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매하게 얘기해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다 답변해드리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수페타시스나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장기뿐 아니라 좀 단기 종목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또 해외 증시 히든 종목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는데 뭐 산타레리, 윈도우 드레싱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은 이미 기존에 제가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어떤 부분들 매수라든지 그리고 추천 종목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히든주 같은 경우도 공개는 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직접적인 매수가나 이런 부분들 타이밍 자체는 지금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지금 쉬면서 계속 장세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워낙 일단은 지금 제 포트 자체가 일단 꽉 차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일단은 지금 현재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리밸런싱을 좀 하면서 신규 종목을 좀 넣을 예정인데요. 일단 먼저 보실 게 일단 투식스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일단 2.2%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 수익률 9.8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투식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70달러를 이제 넘어서는 시점서부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지금 좀 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점에서 봤을 때 72달러 넘어서는 지점에서 1차 청산을 좀 볼 예정이고요. 그냥 맥시멈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78달러 선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은 70달러 돌파 시에 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관련 이제 호재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폰 칩을 일단 뭐 생산에 일단 전속 계약을 좀 맺으면서 일단 주가 상승에 상승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다시금 불고 있는 종목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이슈나 호재 자체를 좀 가져갔었을 때 사실상 조금 더 탄력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좀 아쉽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121.41달러의 이제 주가를 형성하면서 6.37% 수익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 효자 종목이죠. 계속 보유하고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주에서도 위에 저항대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50%대를 좀 넘길 수 있을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워낙 지금 현재 뭐 중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단기 급등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36.53%에 있거든요. 36.53%에 있는데 일단 40%대를 일단은 목표대로 보면서 일단 좀 마무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목표 수익률을 좀 볼 예정이고요. 일단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만 흐름 좋고 내년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흐름만 좀 좋다라고 하면 바로 청산 1순위로 넘어갈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 대체 종목이었던 퀄컴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기점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약 5.18%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소 늦게 진입한 구간은 있지만 아직은 퀄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흐름 자체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아나운서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내년에도 메타버스, 뭐 NFT 이쪽 관련 쪽으로도 계속 시장 자체가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 자체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지금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는 지금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주식 수익률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 닥터 팀닥터K의 관심 종목들 매매 전략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2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또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주들 강세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이 휴대폰 부품주, 기판 관련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다음으로 유망하게 볼 만한 종목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SK 하이닉스 그래도 대장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장중에는 5%까지 올랐지만 3%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이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중국 등이 좀 반독점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중국의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낸드 관련주들 일제히 오른 상태고요. 기판 관련주들도 오늘 또 이미 계속 상승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좀 덜 오른 후속주를 좀 보자면 오르긴 올랐지만 일단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FC BGA에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픽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좀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기판 소재 관련주로 해서 매수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K전자까지 이 두 종목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이 후공정 패키징 공정 필수 소재인 숄더볼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덕산 하이메탈과 MK전자가 전 세계에 여기 숄더볼 점유율을 2위와 3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리드 프레임 분야에서도 수혜가 가능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품사 쪽에서는 볼만한 종목으로는 해성 DS 이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코리아 서킷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고요. 또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판 소재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휴장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슈로 사회적 거리두기 새 개편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또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와 또 언택트 관련주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언택트 관련해서 뭐 재택근무나 이런 쪽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폭탄 돌리기인데요. 마지막 폭탄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접근 금지 의견을 지속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시젠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SD 바이오센서 요 두 종목을 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은요. 머크사 치료제 보전은 좀 괜찮지만 부작용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세가 나온 상황이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제가 매수 관점을 좀 드릴 건데요. 미국의 소비 지표 호조를 좀 감안해서 소비주들 중에서도 좀 관심을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로는 제가 관심픽이 있는데 일단 FNF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롯데관광개발, 대한항공까지 요 3개 주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추가적으로는 소비 관련해서 백화점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 들어가면 괜찮고요. 반드시에 분명히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비주나 또 백화점주 관심 가져보시고요. 의류주 FNF와 항공주 대한항공 등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해외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연일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형주의 강세 속에서 올해 장을 좀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해봐야겠죠. 내년 연초에는 좀 어떤 전략으로 뉴욕 증시를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PPT 교육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 더불어서 지금 질문 내용으로 해서 지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오프닝 지금 현재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이 리오프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지금 본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방역 단계를 거치고 거리두기를 함으로써의 이제 손실보다는 미국 쪽에서 이런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 손실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랑 대다수 선진국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느새 이제 뭐 생산보다는 지금 이제 소비에 이제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 내수 소비가 이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거리두기하고 오픈을 막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정말 이 지경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오미크론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내용 자체가 계속 시장 자체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계속 상반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이전에 우리가 딱 올해를 마감을 하는데 올해 갖고 있었던 모든 이슈들이 내년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바톤을 터치받고 결국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의 흐름 자체를 같이 연결시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 그럼 내년에 일단 이 완벽하게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어갈 만한 상반기에 내용 자체는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이 섹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도체 섹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언택트다, 컨택트다. 김지성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결국엔 폭탄 돌리기가 언택트에서 올지 어디서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컨택트에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언택트든 컨택트든 상관없이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반기를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게 반도체 분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좀 여행이나 뭐 숙박, 레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이 흐름 자체를 계속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작년부터 결국 이 헬스케어 관련 내용 자체는 이슈가 지금 코로나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이슈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정말 많은 질병이 있고 지금 계속 노령화 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사실상 원래는 100세 시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헬스케어가 원래 이쪽 관련으로 훨씬 더 종목 유망으로 좀 받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정말 이 오미크론이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쪽 질병이나 이쪽 관련으로 해가지고 테마가 다시 불 것이다. 헬스케어 관련 쪽으로 좀 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꾸준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인 상황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일 가격을 보여드렸죠. 오일 가격이 또 상승한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까지 올려서 팔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눈여겨 보시면서 이쪽 부분들 반도체에서부터 원자재 이쪽 라인대들이 내년 상반기 계속 주도적으로 같이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내년 상반기에도 상승세 지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또 최선호 업종으로 반도체주, 헬스케어 그리고 원자재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 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닥터 K의 김동우 주식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을 좀 보내면서 22년도에 이제 미증시 유망 섹터를 좀 점검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21년도가 딱 끝나고 여기서 이제 22년도가 이제 넘어갔었을 때 앞에 이슈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 하지만 뭐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유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죠. 그래도 너무 이 주식이라는 거는 두 발짝, 세 발짝 앞서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재미를 많이 볼 수는 없고 남들보다 약 반발자국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좀 성공적인 투자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빅이슈 점검과 그다음에 내년에 좀 오를 만한 종목들, 내용들 같이 연결돼서 이어진다라고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 한 해에서 일단 가장 큰 빅 이슈 같은 경우는 델타랑 오미크론 확산이겠죠. 이 부분이야 뭐 코로나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갑자기 발생을 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증시 자체가 출렁거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1년도에 마무리로 점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의 친환경 저탄소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뒤에서 이제 좀 천천히 더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올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랑 NFT 열풍으로 증시 자체에 굉장히 하락 모멘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재미없었을 수 있었던 상황 자체를 이 메타버스와 NFT가 증시 상승을 굉장히 크게 끌고 갔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인 거죠. 시장 자체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으로 또 꼽힐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지금 최근의 이슈가 뭐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뭐 중고차 가격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 안에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도 빠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2022년에 3번, 그 다음에 뭐 또 3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점도표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점검을 해본다라고 하면 코로나서부터 친환경 저탄소 정책,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델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백신 섹터를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백신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먼저 좋은 뉴스로 따진다라고 하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이제 부스터샷 접종의 이제 실적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발표 그리고 1년간의 지금 분기 발표, 1년간의 실적 발표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관련 섹터 자체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적합한 대응 백신 개발 이슈인데요. 특히나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서도 4주에서 6주 내에 우리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신 자체가 확실히 효력이 있다라고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도 한 번 더 강하게 상승 파동을 받을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뉴스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백신 접종에 이제 효력의 의구심, 그렇죠? 일단 뭐 델타 때부터도 돌파로 이제 계속 감염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돌파 감염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백신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4차 접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도 계속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뭐 100차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같은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미국이 접종률이 오히려 그리스보다 지금 낮은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접종률 자체를 지금 보면 뭐 싱가포르 1등,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중간에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꼴찌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백신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다. 그리고 증가 추이 같은 경우 우측 그래프 같은 경우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번 지금 44만 명으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화이자랑 지금 모더나를 가져왔는데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한 번에 델타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발생 이후서부터 이렇게 지금 상승 탄력 두 가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주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상 고점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백신만 있는 게 아니고 치료제까지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원래 대형 제약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낙폭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화이자에 비해서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우측에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낮아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유에 따라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작년에 일단 9월부터 해가지고 약 10배가량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눌림 상태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거를 언급드린 이유 자체가 내년에 한 번에 더 파등, 상승 파등을 볼 수 있는 내용 해석 자체는 1분기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따라서 한 번 더 이슈를 단기간에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바이오엔테크랑 더불어서 이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진입 얘기를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에서도 거의 2배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자리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코로나 그리고 작년 9월이라고 하면 결국 이미 코로나가 계속 지배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이 주식을 매수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 자체를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22년을 준비하면서 꼭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저탄소 정책. 이게 왜냐면 지금 원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EU에서 그렇죠? 선진국에서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을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다 부시더라도 석탄을 지금 떼고 있는 그러한 뭐 가정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친환경 저탄소 내용 자체가 시장에 지금 아직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오히려 가장 핫 섹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뭐 에너지 원료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완벽한 대체 어려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대체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전기차다 뭐다 지금 뭐 메타버스다 NFT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 전기를 많이 쓰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이 전력 공급 자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소형 원자로든지 이런 지금 원자력 개발 자체가 여기서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보셨을 때도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렸었지만 우라늄 이쪽 관련으로 해가지고 종목 관련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S&P 클린 에너지 인덱스라고 해서 이 녹색 성장, 이 친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나와준 그래프인데요. 먼저 이 녹색 성장, 바이든의 이제 먼저 집권 당시에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지만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이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큰 낙폭을 보여줬지만 현재 EU의 탄소 중립 내용 때문에 다시금 시장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내용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꼭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제 상황만 호조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종식이 되고 간다라고 하면 다시 크게 불어올 바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중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중간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소형 원자로나 이런 부분들로 대처만 잘해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향하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진국 쪽에서는 이 부분의 베이스를 완전히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후진국 쪽으로 이 기술 이전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좀 대장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 위주로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큰 대장주는 엠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넥스트에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천연가스나 원유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같은 기간에 지금 동그라미를 가져왔는데 상승 탄력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넥스트에라가 조금 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는 거는 현재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그렇죠. 천연가스, 원유 가격 오름세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낙폭을 엠페이지보다는 좀 많이 줄여주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으로 둘 중에 좀 먼저 본다라고 하면 엠페이지보다는 넥스트에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뭐 메타버스 NFT 하반기서부터 굉장히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MZ세대의 이제 소비처 거대 기업들이 여기 이제 진출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제2의 SNS 이 붐이 여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닷컴 버블과 더불어서 메타버스 버블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단기 실현이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만큼 기술 개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전의 닷컴 버블과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2020년도 내내까지도 계속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가 이 메타버스랑 NFT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대장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볼 거는 엔비디아와 메타 이 두 종목을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뉴욕 증시 유망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올해 핫했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있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에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은 바로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고요. 일단 반도체 레이저 관련주인데요. 자율주행 시 레이저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합류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치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거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다 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자세한 또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개 종목입니다. 바로 엔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전해 관련주로요. 전해액이랑 또 첨가제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 공장 위주로 2차 전지 전해액 맞춤형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재활용 이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또 4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캠이라는 종목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타이밍과 또 목표가를 도달하면 목표가는 어딘지까지 다 잡아드리는데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희가 단기 종목 2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종목 좋아하시니까요. 들어오신다면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고요. 바로 또 해외 주식 히든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먼저 가져온 거는 포드입니다. 포드.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전에도 굉장히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로 의견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좀 전기차로 변화를 이제 꾀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일단 전기차 사업 분야를 좀 확장을 하면서 나온 이슈 중에 오늘 새벽이었었죠.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 총액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미국의 전통 강자인 GM을 제치고 지금 1위를 등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제일 오른쪽 위에 그렇죠? 고점에서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때 설명드렸을 때 딱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한 14달러, 16달러 이 부분대였었는데 벌써 20달러 이상 돌파를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슈와 더불어서 좀 관심 분야로 좀 가져왔고요. 방금 제가 좀 겹쳐서 얘기는 안 드렸지만 김지성 연구원님도 지금 얘기하셨던 지금 모빌리티 사업 분야 자체는 일단 뭐 자율주행 이쪽 구현에 이제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24달러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구간대가 기간값 조정 구간의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그려주면서 횡보 자리를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내년 상반기 시작과 더불어서 1위와 1위를 했다는 점과 현재 지금 미 정부가 테슬라를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미 정부의 좀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호재로 인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히든주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로 봤었을 때 새롭게 지금 일단 좀 가져온 거는 곡물 시장 이쪽으로 일단은 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라고 히든주를 이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따져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한 번 더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주가 흐름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한번 슈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뭐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종자 부분이 있고요. 뭐 작물 보호 사업 분야 이쪽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뭐 병충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쪽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종자 개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해석 자체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설명해 드릴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니까 이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히든 종목 2개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어떤 전략일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휴장일인 만큼 하루 쉬어가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022년 새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